자, 여러 가지 힘, 단원 평가, 피드백. 자, 이번에는 부력과 관련된 7번 문제를 우리가 부력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과 같이 무게가 10N인 물체를 물에 완전히 잠기게 했더니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8N을 가리켰다. 이때 물체가 받는 부력의 크기를 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자.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무게가 10N이에요. 물이 없을 때 물체의 무게는 10N. 바로 이렇게 해서 중력이 작용한 거죠. 이거는 중력이 작용한 거예요. 중력만. 자, 그리고 이때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원래 무게가 10N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물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전체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이 변하진 않겠죠. 그쵸? 그래서 중력 10N은 그대로여야 되는데 갑자기 용수철 변화로 8N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알짜 힘이 8N이 됐다. 그래서 알짜 힘이 8N이 됐다 이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알짜인 8N은 10N의 어떤 힘으로, 그쵸? 어떤 힘으로 작용을 했을 때 8N이 됐을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정수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중력의 방향을 자 10N이라고 했다면 얘가 8N으로 줄었다라는 얘기는 세 번째 바로 뭐예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한 거예요. 그쵸? 반대 방향인데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보호를 붙여주고 어떤 힘이라는 얘기는 부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어떤 힘은 몇 뉴턴이 돼야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2뉴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부력은 방향이 반대인 마이너스 2뉴턴이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력의 방향을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림은 물이 든 수조의 부피가 같고 부피가 같고 질량이 다른 물체 A와 D를 넣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부피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A, D 중 부력을 가장 크게 받는 물체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생각한 이유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이에요. 자, 여러분도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어떤 공부를 했죠? 어떤 공부? 바로 뭐예요? 알고 있어야 될 지식은 바로 뭐죠? 우리가 부력은 물체가 물에 잠긴 부피만큼의 누구의 무게다? 물의 무게와 같다. 이걸 우리가 알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물속에 가장 많이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여기 지금 현재 다 뭐가 같다 그랬어? 부피가 같다고 그랬어. 부피 같다. 그러니까 물속에 제일 많이 잠긴 녀석이 많은 부력을, 그쵸? 받겠죠. 그럼 누구야? 그치. C하고 D는 같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좀 더? 자, B. 그리고 나서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누가 부력을 제일 많이 받겠어요? 네, C하고 D. 그리고 B, A. 이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물이 든 수조 바닥에서 빈 플라스틱 병을 손으로 잡고 있다가 손을 놓으면 빈 플라스틱 병이 위로 떠오른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자, 우리는 이 현상을 한번 하나씩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나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첫 번째, 먼저 플라스틱 병을
손으로 눌러서 여기다 놨죠. 그쵸? 눌렀다. 그냥 눌렀다. 손으로 눌렀다. 그쵸? 손으로 눌렀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럴 때는 사람의 힘이 작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손으로 놨어요. 손을 놓으면 하고 나오면 이때 사람의 힘의 작용은 없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랬더니 플라스틱 병이 위로 떠올랐어요. 그쵸? 자, 이 얘기는 여기에 있다가 일로 올라온 거죠. 그러면 무슨 상태 변화가 돼 있어요? 이거는 바로 운동 상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운동 상태 변화에 이 힘의 변화, 이 힘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때 힘의 원인이 되는 게 뭐가 있냐? 자, 일단 플라스틱과 이 플라스틱 병과 거기 안에 물이 좀 있네요. 여기에 좀 물이 좀 있는 것 같죠? 그쵸? 자, 물. 요만큼의 무게가 작용해요.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요만큼 작용을 하죠. 이때 얘네들의 무게가 작용을 합니다. 왜? 중력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때 요 힘이 작용하는데 힘의 방향은 여긴데 올라가는 거는 자, 올라가는 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운동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이때 힘의 이 원인은 R자 힘, 최종 R자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렇게 중력이 여기 이렇게 작용을 했지만 중력보다 이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떤 힘에 의해서 더 큰 힘으로 인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력과 이 힘의 최종, 얘가 이만큼 빠진다면 요만큼이 누가 더 큰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떠받치는 힘이 요 R자 힘에 의해서 이 플라스틱 병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 요만큼을 제외한 자, 여기서 떠받치는 힘이 이렇게 된다면 중력의 힘이 요만큼 돼요. 자, 요만큼 돼. 그러면 요거는 제해지고 남아있는 요 힘, 요 R자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플라스틱 병, 이 무게보다 누가 더 큰 거예요? 지금 현재 부력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 최종 여기 가서 떠 있다면 이 부력과 얘가 가지고 있는 부력 최종적으로 부력이 떠올라서 떠오른다. 커서 떠오른다. 그쵸? 그래서 최종 서로 R자 힘이 제로인 상태에서 R자 힘이 0이 되는 순간에 그쵸? 이 운동 상태 변화는 멈추게 되죠. 그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물에 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력은 얘가 지금 완전히 잠겨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 이 잠겨 있는 것만큼의 부력인 거죠. 자, 그런데 물 위로 떠올랐다라는 얘기는 여기 이렇게 떠올랐어요. 이렇게 떠올랐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떠받침, 얘가 요만큼만 잠긴다면 요만큼의 부력과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같았을 때 얘는 둘이 같아지니까 떠 있는 겁니다. 요 의미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4번 그림과 같이 200ml의 물이 든 눈금 실린더에 돌을 넣었더니 눈금이 300ml를 가리켰다. 이때 이 돌이 물속에서 받는 부력의 크기를 구해보자 라고 나왔어요. 자, 300 처음에 얼마? 200. 처음에 얼마예요? 자, 200입니다. 자, 그랬는데 돌을 넣었네. 그랬더니 얼만큼 증가됐어요? 네, 300으로 증가했다니. 자, 그러면
물속에 잠긴 돌의 부피. 왜 100ml? 이거를 왜 바로 구했을까? 여기에서 자 한번 선생님이 그냥 바로 들어가서 미안. 다음은 이 돌이 물속에서 받는 부력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에 해당하는 값 혹은 내용을 적으세요 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부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뭐 있냐면 바로 또 뭐죠? 물속에 잠긴, 그치? 잠긴 물체의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 이 물의 무게가 누구랑 같다라는 거야? 부력과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야. 자, 그럼 갈게. 자, 돌이 잠겼을 때 증가한 물의 부피는 방금 얼마가 나왔어요? 100ml가 나왔어요. 그쵸? 썼으니까 100m이다. 이 물의 질량은 몇 g이다 라고 나와 있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1ml의 질량이 1g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100ml의 질량은, 그치? 자, 100ml의 질량은 얼마일까? 자, 봐봐. 자, 100ml. 1ml의 질량은 몇 g이래? 1g. 자, 그러면 이거 몇 배? 100배. 그러면 여기도 몇 배? 그럼 100. 그럼 몇 g이에요? 네, 100g이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비례식은. 알았지?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자, 그러면 이 물의 무게는 하고 나왔네? 자, 또 이렇게 나오네. 그렇지? 1kg이네요. 그러면 1kg짜리는, 자, 1kg은 몇 g? 1000g이네. 그지? 자, 그러면 1000g일 때 9.8N이래. 자, 그러면 우리가 몇 뉴턴 구하는 거니까 100g이면 얼마냐? 자, 100g이니까는 여기 곱하기 몇 분의? 10분의 1이야. 그럼 여기 얼마 곱해줘야 돼? 10분의 1. 그러면 얼마 나와? 0.98N이죠. 그럼 0.98N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례식을 잘 모르겠으면 계산식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기탄 수학이라든가 구몬 수학이라든가 계산법을 뭐 잘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연습하는 것들의 문제집을 좀 사서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서 그러면 물속에 잠긴 돌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자, 선생님 할게. 부력의 크기는 부력의 크기는 돌의 물에 잠긴 부피에 해당하는 뭐와 같다? 아까 뭐랬지? 무게와 같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때 잠긴 부피는 얼마예요? 누구의? 물새가 잠긴 부피는 누구의 부피? 그치? 돌의 부피와 같으므로. 물체가 잠긴 부피는 또 누구의? 물의 부피와 같으므로 증가한 물의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가 얼마가 되는 걸까? 0.98N이므로 이 돌이 물속에 받는 부력의 크기는 0.98N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이게 결국은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자, 볼게. 물속에 잠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자, 물속에 잠긴 얘는 돌이야. 알았지? 그러면 이 돌의 부피를 A라고 하자. 이건 돌 부피. A는 돌 부피. 자, 그러면 이 돌 부피는 증가한 누구의 부피가 되는 거야, 아까? 자, 증가한 물의 부피. 이거와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때 이 증가한 물의 부피가 100ml라고 우리가 했잖아. 그러면 이때 100ml의 무게는, 100ml의 무게는 결국은 부력이래, 부력. 그렇지? 그래서 얘가 바로 0.98N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반복해서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부력의 개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거를 과제죠? 다 모두 정리해서 가져오는 겁니다.